혼자 공부하는 SQL 8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수업은요, 좀 부가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난번 수업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파이썬의 연동이 다 마무리졌어요. 그런데 일반 사용자가 요즘에는 윈도우 시대이기 때문에 윈도우 창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조회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에서는 일반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GUI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395페이지인데요. 자, GUI 응용 프로그램은 지난번과 같은데요.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GU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윈도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 창을 통해서 DB와 편리하게 마우스 클릭으로 작업을 일반 사용자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tkinter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이 tkinter 라이브러리는 간단하게 윈도우 창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96페이지부터 GUI 프로그래밍 연습을 간단하게 좀 할게요. 코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드 8-3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내용은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우리 tkinter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는 요 내용은 무조건 써주는 거고, 이 내용도 맨 처음에 윈도우 창을 만드는 구문이에요. 써주시고, 맨 마지막에 root.main loop.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런 실행하면요.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윈도우 창이 바로 만들어져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 내용을 쓰면은 윈도우 창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윈도우 창 안에다가 이제 버튼이라든가 레이블이나 이런 걸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여기 써주면 되고, 요 형태는 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코드 8-4는요, 우리가 요거는 또 똑같이 쓴다고 그랬죠? 이 창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창의 타이틀을 홍공 GUI 연습 하고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root.geometry하고 가로가 400, 세로가 200 픽셀이죠. 이렇게 지정을 하면 크기도 변경이 됩니다. 다시 실행해 볼까요? 런 실행하면은 크기가 달라졌죠. 아까보다 크기가 달라지고 이 크기가 400, 200이 되고, 이 홍공 SQL GUI 연습하고 제목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벨을 한번 넣어볼게요. 글자를 넣는 거예요. 자, 여기 역시 지오메트리로 적당히 크기를 지정하고, 처음에 대문자예요. 대소문장 가려야 돼요. 이건 대문자예요. 라벨을 넣는데 루트가 우리 요 창이거든요. 만든 요 루트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루트에다가 글자를 홍공 SQL은 이 글자를 써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에다가 쉽습니다, 이 글자 써라. 그런데 폰트나 글자 크기도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와 포그라운드 컬러, 그러니까 배경색, 전경색 이렇게 얘기하죠. 색깔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라벨들을 준비하고 여기다 팩을 해주면은 이 글자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을 만들고 라벨.팩, 라벨을 만들고 라벨.팩 하면 화면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런. 이렇게 이제 방금 요구한 대로 라벨 홍공 SQL은 그냥 일반 글자고, 두 번째는 어때요? 쉽습니다는 아까 설정한 대로 폰트라든가 글자 크기, 그리고 색깔,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험을 본다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익힌다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혹시 잊어먹더라도 보고 써도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만드는 예제인데요. 이번에는 메시지 박스를 한번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tkinter import 메시지 박스 이걸 해주면 메시지 박스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일단 루트 준비하고 크기 적당히 준비하고 버튼을 만들었네요. 버튼에서 적당히 버튼 글자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까지 지정이 됐는데, 버튼에서는 달라요. 라벨과 달리 중요한 게, 버튼은 클릭을 하면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튼에서 들어갈 것은 커맨드예요. 커맨드가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 이름이거든요. 이 함수를 실행해서 이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은 요 버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실행이 처음에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쭉 돼서 버튼이 나오고, 버튼이 화면에 출력된 다음에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 커맨드에서 지정되는 함수가 그때서야 실행이 돼서 여기서 하면 메시지 박스를 출력했네요. 이 메시지 박스가 화면에 나오도록 되겠죠. 익스펜드 이라면 버튼을 화면 중간에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실행해 보죠. 자, 그럼 적당한 크기에 이렇게 화면 중간에 버튼이 나왔죠. 그래서 버튼은 눌러야겠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메시지 창이 나오도록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요. 다른 거는 뭐 레이블과 비슷한데 버튼의 핵심은 커맨드하고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를 위에다가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예는 버튼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배치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버튼을 3개 만든 다음에 버튼의 사이드를 넣는 거예요. 사이드를 레프트로 하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 라이트 하면 오른쪽, 뭐 바텀과 탑 하면은 위아래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이거 하나만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여기서 보면 홍공에서 왼쪽,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됐죠.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라이트로 하면 오른쪽부터 나오고 탑이죠. 탑 버튼 하면 위부터 아래부터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재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직접 수정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각각의 위젯 사이에 여백을 둘 수 있는데 위젯은 아까 버튼, 레이블, 뭐 체크 버튼 이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위젯 사이에 버튼을 둘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바뀌었네요. 이 코드입니다. 자, 코드 보면은 여기 버튼을 먼저 3개 준비하고요. 버튼에다가 사이드 그리고 필, 패드 X, 패드 Y 이런 걸 지정하잖아요. 그럼 일단 실행해서 결과를 볼게요. 그럼 아까는 버튼이 그냥 막 따다다닥 붙어서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버튼이 좀 여유 있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오고요. 왼쪽과 오른쪽, 그죠? 패드 X, 패드 Y가 여백을 준다는 얘기군요. 위와 아래 여백을 줘서 좀 더 버튼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자, 화면으로는 마지막인데요. 얘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실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화면을 보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우리가 뭐 이것까지는 됐고요. 업프레임과 다운프레임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제가 프레임을 나눴는데 이 프레임은 뭐냐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역을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프레임을 요 윗부분을 업프레임, 이 부분을 다운프레임으로 구역을 먼저 나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업프레임 부분에 엔트리가 요거거든요. 요 에디박스, 요 엔트리를 낸 거예요. 업프레임 부분에 엔트리를 냈고 뭐 크기는 10 정도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팩할 때 역시 여유를 좀 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업프레임 부분에 에딧 박스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 프레임 부분에 리스트 박스인데 리스트는 이렇게 목록들이 되어 있는 걸 리스트 박스거든요. 다운 프레임 부분에 리스트 박스하고 뭐 백그라운드도 지정을 했네요. 이렇게 다운 프레임에 리스트 박스를 넣을 거고요. 여기서 리스트 박스에 인설트 엔드 하나 둘 하면 얘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하면 맨 끝에 하나를 입력해라. 그럼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설트 엔드 하면 맨 끝에 하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요까지 3건이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 사용법까지 이렇게 코드에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최종 버전의 GUI 응용 프로그램을 완성했는데 코드가 좀 길어요. 길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조합한 것 뿐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임포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할 것들을 다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메인 코드부에서 함수 2개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을 메인 코드 보면 루트부터 보면 우리가 화면 만든 거를 지금까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점에 2개 준비해 놓고 각각의 위에 프레임에는 에디트를 그러니까 엔트리죠. 엔트리를 여러 개 준비를 해 놓은 거죠. 4개를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버튼도 준비해 놨네요. 버튼 준비하고 그다음 밑에는 리스트 박스를 준비했는데 실행을 한 다음에 화면을 먼저 볼게요. 실행하면 요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화면 구분이 위에 윗부분이 에디 프레임에서 이거 윗부분이 에디 프레임이고 에디 프레임에 에디트 1, 2, 3, 4에서 하나, 둘, 셋, 4개 데이터 입력 준비되고요. 버튼을 2개 만든 거예요. 인설트 버튼 그리고 셀렉트 버튼 2개를 만들어서 인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위에서 이제 인설트 데이터 우리 아까 연습한 거 있죠? 인설트 데이터인데 얘는 뭐냐면 요 4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인설트문을 만들어서 실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는 앞에 수업에서는 우리가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했지만 여기선 이 윈도우 창에 입력한 다음에 입력 누르면 얘가 입력이 되는 거고
이제 조회 버튼 볼까요? 여기 보면 조회 버튼 누르면 셀렉트 데이터가 실행되는데 이 셀렉트 데이터 보죠. 여기도 우리 아까 조회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면이 얘네들이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화면을 내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실제 조회한 거랑 똑같지만 내용 편법은 여기 리스트 박스에 아까 배웠던 리스트 박스에서 인설트 한 거 있죠. 인설트 여기다 인설트 이렇게 각각의 열마다 인서트를 하게 됩니다. 조회 먼저 눌러볼게요. 조회 누르면 저는 3건이 있거든요. 3건. 홍지윤, 김태현, 수진인데 3건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게끔 그 코드를 작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입력을 우리 하나만 입력해볼까요? 홍공이 한번 해볼게요. 홍공이 이메일은 혼골뱅이 한빛.com 하고 1994년생 해서 입력을 콕 누르면 입력이 됐어요. 다시 한번 조회해볼까요? 조회 누르면 방금 입력한 홍공이까지 조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용자는 이제 드디어 이 명령어도 필요 없고 이걸 실행한 다음에 이 윈도우 창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코드가 좀 길고 어려울 거예요.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차근차근 그냥 조합해 놓은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그냥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는 SQL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